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행정부의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 조항들을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러면은 행정부의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나중에 국정감사 과정 같은 때에서 살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만 굳이 사전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행사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입법 체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수많은 행정권과 관련된 수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우리가 집어넣을 것입니까? 왜 굳이 여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심한 규제를 해야 합니까? 법 체계의 일관성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행정부에 근무를 했고 통상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시행령에 많은 걸 의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령을 의임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두는 것이 이 규정의 의임 근거고 또 의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재원 부담, 이게 한미 전략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를 정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 그러면 재원이라는 것은 법률 부담이거든요. 근데 법률 부담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꼴이 되면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절차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건 대통령으로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재원을 마련을 위한 부담을 그는데 이 기타 대통령령으로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의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첨보 양보해서 그러면 이렇게 국회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이렇게 대통령령에 정하는 재원 이렇게 뭔가는 명시적으로 부대 사항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부대 사항으로 적었던 그 부대 이 조건은요. 소위 말해서 예산같이 일회성일 때 그게 의미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거 법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기관에 대해서 이게 법률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이게 적용이 되는 부담 근거인데 그것을 부대 사항으로 놓으니까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죠. 조세법률주의, 법률주의에 정면 의배되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걸러줄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하게 지금 특위에서 논의된 것이 소위 조세부담 또는 부담 법률주의에 의배되는 그런 농도를 부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담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대통령령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호하게 법률 부담 근거를 줬다 지우면 안 되죠. 네, 박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법률로 6가지 사항을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제7호의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체계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니까 그것은 뭔가 남용 가능성이 있고 국회 통제 필요성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재경법령이든 또 어떤 강제력을 갖는 조항들 다 법률의 대강의 중요한 것들은 다 정하고 요체는 정하고 기타 대통령령 불령으로 다 위임을 하는데 여기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만 한다고 해서 이게 마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용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요체를 다 법에 설명한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영에 위임하는 것인데 네, 이것을 사전에 보고하는 박균태 의원님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유형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이게 우리 국회법 98조의 2에 그 조항이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회법 98조 2에 보면 대통령령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등을
재정 개정 또는 폐지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법에 그 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이 특별법에 새로 별도의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체계상 충분히 다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정도로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담에 관한 국민들의 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분들은요. 우리 위원님 차관님 이렇게 부담 근거를 갖다가 재원의 근거를 기타 대통령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피해적인 거는 볼 수 있어요. 예산을 다뤄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재원 부담의 근거를 이렇게 시행령에 의심을 합니까? 자, 송석준 의원님,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또는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래서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개별 부담을 주는 재원이냐 아니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미 간의 투자 약정에 의해서 어떤 시기까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딱 그때 뭐 국제 정세가 출렁인다든지 전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그 변동성이 있다든지 할 때 우선 정부로서 가용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자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정부 측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이런 데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변동성, 국제정세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여지가 필요하다, 룸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전달이 됐다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단으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하시죠? 네. 네. 굉장히 이게 플렉서블하고 유연한 재원 조달 수단입니다. 근데 기타 이렇게 유연한 재원 조달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 이런 조항 우리 이현희 차관님 이런 적 본 적 있어요? 저는 재정 업무 예산 업무 담당해서 국민 부담과 관련된 조항을 왜냐면 다른 그 각호의 정황 그러면 우선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위법 여러 건을 오늘 처리해야 되는 관계로 이것은 의원님의 뭐 소신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같이 의결을 네 그냥 아니 근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이미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안은 대체 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송석준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권으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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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2인 중 찬성 1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